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주 열심히 일하고 같이 얘기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아, 콘텐츠를 저희 보고. 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팟캐스트의 TV 영화 카테고리 탑쇼에 저희가 올라갔더라고요. 예.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네, 대박 그래도 사건. 우리가? 울이가. 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구독과 평점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원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무튼 감사하고 더 재미있고 열심히 하는 노예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화는 무엇을 했냐면 전작인 우리들이라는 영화로 좋은 평을 받았던 윤가은 감독의 신작이죠. 우리 집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도 감독의 전작처럼 어린애들의 얘기를 다루는데요. 이번에는 여자 어린이 3명이 나와서 어떻게 이제 지내는지 보여주는데 일단 영화 전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히 줄거리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라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의 사이가 좀 안 좋고 사춘기에 오빠가 있고 그런 평범할 수도 있는 가정의 막내이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혼자 장을 보러 마트를 가는 아주 다정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유진이와 유미라는 자매를 만나서 친해지게 되죠. 그리고 유미, 유진 자매의 문제를 듣고 자기가 좀 도와주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죠. 뭐 사건이라고 하긴 뭐하지? 아무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그 문제라는 거는 다 집 문제예요. 유미, 유진의 집 문제도 있고 하나의 집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여름방학 동안에 새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모험을 하고 어떤 성장을 하는지 담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저희 먼저 평가 척도인 재생찜 나가기 중에 정하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꽁치리부터 돌아가면서 해보시죠. 네. 제가 이 얘기하면 모두 놀라실 것 같은데 전 나가기입니다. 오. 헐. 대체 왜? 아니, 나가기인 이유는 나가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쏘쏘에 가까운 편이긴 한데요. 저는 약간 윤가은 감독의 전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나은 차기작을 기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채찍을 네, 관객으로서의 채찍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가기를 하겠습니다. 채찍을. 네, 이따 그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칠봄은? 저는 재생입니다. 오. 아니 정말 괜찮던데? 괜찮고 오. 보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울었어요? 엄청 울어가지고 집 갈 때는 왜 그랬어 이러면서 울고 했던 아름다운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찜마기입니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약간 아쉬운 지점들이 좀 있었고 윤가은 감독 그 전작 우리들 보고서는 감정적인 게 되게 잘 저한테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요거는 약간의 어떤 벽이 조금 느껴졌다. 벽. 그러니까 그 감정선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찜하겠습니다. 저는 재생이었어요. 왜요? 저는 우리들도 봤는데 우리들은 약간 감정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되게 좋은 영화지만 감정이 조금 힘든 그런 류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들이 약간 그런 영화였고 우리 집은 한결 편하게 볼 수 있었고 되게 안정적으로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우리들이 약간 힘들었어요. 나의 과거도 막 생각나면서 맞아. 그런 거 비교하면 이제 저는 이제 힘든 영화 보기 싫거든요. 저도 네, 그런 면에서 있고 이렇게 좀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 집이라는 영화를 얘기할 때
감독의 이름을 지우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감독이 너무나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이 돼가지고 다들 우리 집으로 윤가은 감독을 아는 게 아니라 다 전작을 뭔가 하나씩은 보고 우리 집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전작 뭘 보셨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아이들의 세계를 다룬다는 점, 영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많이 본 건 아니고 우리들은 뭐 다 보셨을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랑 그다음에 손님이라는 영화를 봤었고 사루비아의 맛이라는 영화도 봤었는데 사루비아의 맛은 너무 오래전이라 사실 제가 막 얘기를 할 정도로 기억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랑 손님 그 정도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은 보통은 어릴 때 나의 얘기를 보는 것 같다. 뭐 추억을 되살리게 한다. 이런 식의 평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1차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 것도 맞지만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본인의 처한 입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는지 그거를 또 볼 수 있어서 되게 아이들한테 배운 게 많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그냥 그 영화를 보면은 결국 저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들 보고서 되게 그 옛날에 제가 겪었던 그런 비슷한 미묘한 감정선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혹시 가해자로서 역할은 하지 않았나? 마치 보라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되게 죄책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상처도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라던가 자기 성찰 이런 것도 그랬던 것 같고 그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가족이거나 가정일 수도 있고 그쵸. 한편으로는 이제 유형의 어떤 집잖아요. 주거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 나는 약간 하나 같은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유진처럼 전세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2년 동안 또 살고 옮겨가고 그래서 그런 하우스가 없는 네 그리고 푸어고요. 아무튼 그런 걸 되게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찜하기 했을 때 감정적으로 약간의 어떤 막이 껴있는 듯한 느낌이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전작은 되게 감정을 많이 건드리는 영화였기 때문에 저한테 진짜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초연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 포스터에도 우리 집은 진짜 왜 이럴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왜 이럴까? 윤가은 감독님도 항상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진행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초연해진 게 있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초월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 감정선에서 좀 이렇게 칠봉 울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 거리를 저는 좀 두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확장된 느낌은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아예 가족과 집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그리고 애들도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저는 우리들은 좋았고 우리 집은 아쉬웠던 이유가 사실 아이들의 세계를 이 감독이 어떻게 그려냈는가의 차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세훈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윤가은 감독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들의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이 아이라는 존재를 관찰을 정말 열심히 해서 사실 이 아이들도 관계에서 얼마나 그 약간 묘한 감정의 선들과 질투와 서로 눈치와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이런 진짜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아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아이였을 때 나는 알았겠지만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를 보기 마련인데 이제 그거를 약간 이 감독이 진짜 열심히 관찰을 해서 아이라는 존재를 되게 입체적으로 잘 그려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랬지라는 그런 어떤 기억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등장인물들의 세계를 그냥 되게
흠뻑 빠져서 볼 수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마음 아프고 진짜 약간 좋았어요. 음. 그런데 우리 집이 아쉬웠던 이유는 뭐랄까 이번에는 관찰을 열심히 한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독의 머릿속에서 이런 말을 아이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주제를 전달하려는 게 나의 이번 영화의 그 바람이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연출의 의도가 전 너무 많이 읽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되게 그 영화의 시종일관 제가 빠지기 힘들었고 이게 아이들의 세계를 잘 담은 영화라기보다는 어른인 감독이 뭐랄까 아이들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그거 아니야? 아이들 뒤에 감독님 있어요. 그게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막 특히 약간 그렇게 좀 읽히는 대사들이 좀 너무 눈에 띄었는데 그게 우리들도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우리들은 더 저는 이렇게 튀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맥락 안에서 충분히 그 캐릭터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순간순간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왜 그럴까를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했어요. 왜 내가 계속 연출이 읽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예를 장면이 들면 상자를 이제 막 갈등이 한창 고조됐을 때 밟는 아이들이 아니 그 전에 상자를 갑자기 이렇게 쌓으면서 괜찮아 하나씩 쌓으면 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정리 멘트를 아이가 하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유미가 그 장면도 너무 약간 감독이 넣고 싶은 대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도 뭐 그 밟는 거는 저는 그래도 그냥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낑낑거리면서 무겁게 들고 왔으니까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고 그 하루 외박하고 나서 안녕하고 헤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유- 펑펑 유미, 울었는데? 유진이가 하나랑 헤어질 때 계속 내 언니 해줄 언니? 거지 이거? 우리 언니 해줄 거지? 라는 어머. 그 질문이 저는 되게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아이의 입으로 그 대사를 한다는 게 저는 갑자기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약간 너무 그 우리 언니 해줄 거지라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붕 뜨면서 우리 집과 우리 언니 이런 라임을 신경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하나가 혼자 밥 이렇게 하고 있을 네. 때 그 마지막 장면도 저는 좀 그 하나의 어떤 표정과 그리고 그 하나가 딸이 지금 초등학생 딸이 외박을 하고 지금 들어온 과출했다가 들어온 그건 좀 어색하더라. 상황이었는데 너무 어색했어. 어디 갔다 왔어? 이게 어. 아니라 앉아서 뭐 먹어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다들 앉아 그냥.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도 되게 약간 이 영화를 쭉 끌고 왔던 감정들을 약간 이렇게 폭발시켜준다던가 모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또 감독이 또 너무 느껴지는 장면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구다리에 저는 좀 튕겨 나왔어요. 그 마지막 밥 먹는 씬은 감독의 의도가 뭐였을 것 같아요? 감독의 의도? 하나가 요리하는 이유가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이긴 하지만 이 가족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가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잡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는 또 한 번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약간 아이가 스스로 또 정리하는 시간이겠죠. 뭐 마지막으로 제안해본 걸 수도 있고 안 되는 걸 알지만 아직 못 놓은 걸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노력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아마 보여준 거일 거고 가족들은 한 번도 그렇게 모이지 않았지만 가출해서 돌아온 하나를 위해 어쨌든 군말 없이 앉아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까맣게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나서 계속 조용히 밥 먹는 네. 소리만 들리잖아요. 사실 이제 뭐야? 갑자기 막 어렵다. 씻고 사실 싶고. 우리는 알지. 어른인 관객들은 보면서 알잖아요. 이제 이 가족은 끝났다는 거를. 저는 약간 언니 해줄 거지란 멘트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은 이 가족 우리 집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느꼈거든요. 나는 확실히 이 원가족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어떤 새로운 내 가족을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게 꼭 혈육으로 연결돼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그 영화에서도 언니 해줄 거야라고 물어보는 게 피로 뭔가 연결되지 않아도
어떤 자기들만의 대안적이란 표현도 싫지만 어떤 또 다른 가족을 만들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멘트를 한 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난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계란 후라이 마지막에 그 밥 먹는 씬이 나는 이게 다시금 뭔가 회귀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원 가족은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 이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 언니 해줄 거지라는 질문이 이 영화의 어떤 하나의 의도이자 기획이자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처럼 다시 원 가족들이 앉아서 평소에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부탁을 들어주면서 밥을 먹는 장면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물론 영화에서 아이들이 되게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 나이 때 애들은 분명히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장면에서 약간 긴가민가 했다가 어쨌든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부모가 같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하나가 물론 어린아이고 많은 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식탁에 가족을 앉히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도 블랙 화면에서 하나가 혼자 한숨 쉬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내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로 끝나는 걸 보고서 저는 약간의 해피엔딩? 그러니까 가족이 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4명이 앉혀놓고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봤는데 물론 그 유미, 유진이 자매와 그리고 하나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도 좋다는 거는 그것도 되게 좋은데 하나가 다시 그 자기 진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애들인데 뭐 새로운 가족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일단. 아니야, 근데 아동학대야. 나 진짜 보면서 아니 저 진짜 느꼈던 게 최근에 제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뭐 취재도 하고 책도 읽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미랑 유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방치하고 있는 거고 아동학대야. 그리고 이 집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학대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직접 아직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도 중학교 1학년 이럴 때 이런 걸 겪었었고 저는 그거 아직도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앞에서 엄청 싸우고 그러니까 밖에서 대화를 하고 풀고 싸우더라도 뭔가 해결을 하고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 게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에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때리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뭐라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저는 둘 다 보면서 아동학대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좀 애매한 결말이 그래서 애들은 여기까지 했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물음을 준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되게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에 가족이 나온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보다 유미와 유진이 자매가 더 걱정되긴 하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예 진짜 사진으로만 나오죠. 곁에 없어. 상 방치고 삼촌이 와서 몇 번 봐준다 그러고. 처음에 삼촌 어쩌고 얘기할 때도 약간 부모 없지 방치돼 있지 삼촌이 이상한 삼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드는 거예요. 처음 삼촌 언급할 때부터.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안 나와서 그냥 아니구나 뭐 넘어갔죠. 저는 일부러 좀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거나 되게 무모한 결정, 보리 해변으로 우리가 직접 가자라는 되게 그런 결정들을 어른들이 다 만들어낸 게 아닌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이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진짜 안 좋잖아요. 사실 않죠. 거의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힘겹고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아니 유미 유진이 학교 다녀요 걔네? 난 그것도 모르겠어. 그것도 모르죠. 방학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 애는 어떻게 보낼 것이며 조그만 애는. 저는 이건 감독이 뭐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이 아이들이 처한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더 아프게 느낄 수 있도록 더 연출을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약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바로 명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인터뷰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감독이 원래 처음에 썼던 두 번째 작품으로 하려고 했던 게 소라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소라라는 그러니까 여자 소녀 아이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약간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원래 잡았었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얘기들을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진지하잖아요. 무거운 주제니까 확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일단은 이거 말고 조금 그런 요소들 덜어내고 이렇게 원고를 바꿔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어떤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은 남아있는데 또 좀 진지함이나 무거움을 덜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우리 맞아. 집 거기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이 스토리 라인을 위해서 보리 해변에 가는 걸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탈출이잖아요. 셋이서 이제 우리가 만든 우리 집을 어깨에 메고 다른 어떤 집 텐트 찾아간 거고 그게 되게 이 스토리 라인에서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가 갑자기 그 임산부가 갑자기 아이를 출산한다면서 모든 캠핑 장비를 냅두고 떠나는 거 따뜻한 캠핑 장비를 떠나면서 놓고 갑자기 이 여행이 갑자기 구원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장치들이 너무 연출적으로 허술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나들이이자 탈출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장면이나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그러니까 의미를 너무 상징적으로 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건가? 모르겠어. 너무 약간 너무 대안적인 허술했어요. 대안적인 가족 뭔지 알죠? 그리고 쌓아 올린 종이 박스 집 약간 맞아, 이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너무 연출이 좀 너무 감독이 너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다가 약간 텐트는 갑자기 왜 저렇게 했는지 약간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허술하게 전환 장치를 저렇게 넣었지? 갑자기 약간 판타지 같은 걸로 이 무거운 이야기에서 아이들의 어떤 쉼터를 마련을 해준 건가? 소공예에서 영감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엄청 심각하고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이답게 그 현실을 살아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뒤죽박죽된 느낌이 있었어요. 난 그냥 그 텐트 씬도 되게 좋았는데 귀여웠는데 너무 유진이가 귀엽더라고요. 유진이는 진짜 귀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 유진이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 다 이 셋이 연기 잘하던데. 윤가은 감독 정말 아이들 연기 연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탤런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그 윤가은 감독이 우리들도 하고 우리 집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할 때 수칙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린이 배우를 그냥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프로로 대하기. 그리고 뭔가 머리 정리해주기 전에 머리 정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어린애라서 짠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걸 프로처럼 좀 대해주고 또 그 배우 앞에서 욕도 안 하고 다 혼자 두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그 배우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맞춰가지고 잘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보내기 이런 수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촬영할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 어쩌고 해요? 이러면 그걸 얘기하면 돼.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배우 본연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끌어내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뭐 밥 먹는 씬이나 뭐 그냥 뭐 노는 장면 이런 것도 그냥 서로 진짜 좋아서 노는 느낌이 맞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연기하는 척하면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연기 디렉팅을 되게 잘하는 그러니까. 분인데요. 아니 유진이는 거의 유진이는 이거 영화인 거 알아? 살아있는 아이야 유진이야. 아니, 그냥. 메일이 재밌었대. 그 주예린 배우님이시거든. 메일이 재밌었다고. 아니 나는 보는 내내 혹시 저 배우가 이걸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3명 아역 배우들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너무 근데 귀여워. 난 좀 인터뷰 읽고 또 반성했어. 내가 아이들 어린이라는 존재를 또 나도 모르게 되게 어리고 뭐 잘 모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었다 생각이 들었던 게 그들은 진짜 프로 배우야. 그래서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 현장 같은 거랑 비교해서도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 김시아 배우가 그 유미 역을 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미스백에 나온 이웃 아이인데 학대받는 애였거든요. 근데 거기선 대사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미스백하고 비교하기엔 조금 어렵고 미스백은 대사가 적었으니까. 근데 다른 현장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오디션부터 그랬대요. 너무 그러니까 멋있다. 뭔가를 따라하고
뭐 연기를 해보세요가 아니라 이런 어떤 뭐 상황을 주고 지금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대본 그대로 읽어야 되는 연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일일 드라마 뭐 이런 거는. 근데 거기는 적힌 그대로의 적힌 말투의 연기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떤 캐릭터라고 상정을 하고 썼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읽는 식 연기가 되는데 윤가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가 돼서 이 상황을 얘기해라니까 그게 더 훨씬 자연스럽고 뭐 그치,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편하지. 근데 그렇게 디렉팅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대사를 외우라고 하지 말고 상황을 만들어줘서 아이가 그 상황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하는 이 디렉팅이 약간 진짜 일본의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엄청나게 참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때도 그랬고 그런 말도 있어요. 한국의 고레 고레에다 이런 히로카즈라고.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고 좋아하는 감독이 분명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번에 특히 보면서 그 요리하는 걸 이용하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는 거에 의미를 사용하는 게 진짜 약간 고감독의 방식이랑 너무 똑같은 고감독이래. 친근한데? 고감독? 고감독과 갑자기 똑같더라고요. 성이 한자로. 그래서 되게 보면서 되게 비슷한 결이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아쉬운 점이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들과 비교하자면 우리 집에서 이 아이들의 연기가 어색한 이유가 뭘까를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좀 되게 이건 되게 저는 아역 배우분들의 어떤 능력을 판단하기보다도 연출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과 우리 집의 아이들의 어떤 연기가 이렇게 다를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윤가은 감독님이 나와서 얘기 직접 나 너무 해줬으면 물어보고 좋겠다. 싶어. 궁금하다. 진짜. 뭔 차이가 있었을지 이런 너무 거. 궁금해. 선희는 약간 표정이나 이런 감정이 얼굴에 잘 안 드러나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거 빼고. 근데 이 하나는 비교적 되게 그게 좀 잘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연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었는지 저도 보면서 좀 고민했었거든요. 하나도 그렇게 따지면 표정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웃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웃는 얼굴이 그 약간 철 일찍 든 애들이 가면 쓰듯이 웃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불편했나? 뭔가 그 하나를 보면 너무 이상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의 어떤 과거와 비교를 하는데 나는 그냥 부모님은 여전히 무서운 나이이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모아서 화해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회피하는 어린이였거든요. 되게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하나는 끊임없이 이 가족을 모으려고 하고 뭐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근데 너무 좀 이상적인 느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일찍 철들어버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한편으로 공감이 좀 안 되면서도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그냥 착한 애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착한 애가 아니라 이미 하나는 선행상을 받는 애로 나오잖아요. 그냥 천성이 남 도와주는 거 좀 좋아하고 그런 아이 같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도 약간 그러니까 더 못 견뎌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계속 자기가 설거지한다 그러고 장보한다고 내가 밥 차린다 그러고 너무 짠해 진짜. 그리고 엄마가 네가 왜 그런 걱정해?라고 해도 그 말조차 어쨌든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엄마는 늘 바쁘니까. 그래서 애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고작 밥하기, 계란 후라이하기. 요리도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계란으로 뭘 해 계속. 계란 좋아해. 오므라이스 하기. 계란이 좀 다루기 쉬우니까 딱 그 가정 뭐 실과 뭐 이런 거 배울 나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치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좀 잘 챙기는 애들이 있었지 하면서 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애가 너무 밝게 웃고 있어가지고 저런 연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유진이가 진짜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진이 연기는 진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귀여워. 아이 같아서 쟤야말로 이상적인 이미지의 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7번은 왜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울음이 온 거예요? 저요? 아니 저는 일단 그 울음 버튼이 애들이 되게 기특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아빠 어디 가가 보고 제가 맨날 울었어요. 너무 아빠 어디 가를?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이렇게 우는 그 편이었는데 그 하나를 보면은 사실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엄마 아빠 뭐 오빠가 그 하나의 어떤 그 시선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가 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쵸. 엄마 있는 대로 가서 말 걸고 아빠 그거 너무 짠해. 그 문 앞에 살짝 서 있는 거. 그니까 나도 그랬는데. 오빠도 막 오빠한테도 그렇게 막 말 걸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왜 제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고 슬펐고 근데 그 뭐 나머지 사람들도 안 하는 거 아니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완전 뭐 아기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크게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녀를 그래서 너무 눈물이 왈칵 나고 그냥 가족여행 가지고 잘 지내면 안 될까 이러면서 뭔가 가족여행에 울었죠. 집착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게. 짠하고. 그런 게 진짜 약간 그쵸. 아이다운 맞아. 모습이었죠. 옛날에는 좋았잖아 우리 가족여행 갔을 때 이런 약간 느낌으로 맞아. 애가 옛날에는 좋았잖아. 맞아. 아니 그 자꾸 뭐냐 그 옛날 가족여행 사진 보잖아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족여행만 가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수함이 슬프더라고요. 뭐 가족 얘기가 나와서 또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이 영화 보고서 되게 저 어렸을 때 생각 더 많이 하게 됐는데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컸으니까 가족은 원래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어라는 건 이제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어렸을 땐 그걸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 가족이 그냥 모든 거인 것 같고 다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처음 새로 사귄 친구의 집에 갔을 때 조금씩 충격받잖아요. 맞아. 정말 사소한 걸로. 맞아. 얘네 집은 왜 이렇게 책이 많아? 또는 맞아. 얘네 집은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이런 식의 또 그게 이 영화에 드러나 있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맞아. 그 서로의 집에 서로 놀러 갔을 때 뭐 우리 집 이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아니야 괜찮아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내가 한 번씩 해본 대사 같고 맞아. 그런 대사들은 진짜 좋았어요. 그죠? 유민의 집에 갔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집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뭔가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궁금해서. 이 사진은 뭐지? 뭐가 써 있지? 이런 것들. 또 그런 시선들이 되게 옛날에 생각나서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집 구조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아파트 엄청 많고 다 아파트에서 많이 지내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다 굉장히 특이한 집 구조를 가진 친구가 많았거든요. 다 막 다세대 살고 빌려 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전 그거 구경하는 점이 진짜 좋았거든요. 막 자고 싶고 막 친구네서 그래서 그런 추억도 좀 있었고 궁금했어요. 요새도 그런 감성이랄까 그런 게 있나? 그러게.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뭐 지금 얘기니까 있겠죠?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너랑 어느 아파트 사냐 이러면서 친구 물이 달라지고 아파트 사는 애와 아파트 안 사는 애가 서로 같이 안 놀고 아파트도 자기는 무슨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와우. 훨씬 휴먼. 벌써 애들 그런 거 다 알고 기가 막히게 초등학교 때부터 급을 딱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잠깐 학원에서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저희 집은 무슨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면서 무슨 아파트 살고 있다고.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아파트 아닌데 이러면서 뭐 우리는 이번 여름 방학에 여행을 뭐 해외로 가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자기 가족이 위치한 게 뭔지 드러내는 조건들을 이미 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는데 아니 영화에서 보면은 하나가 그 물어봤을 때 유미가 그냥 도배일 하셔 그냥 완전 심플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땐 그랬던 것 같거든요. 물론 정말 의사같이 아예 교과서에 되게 좋은 직업처럼 묘사되는 거 외에는 전문직 이렇게 나와 있는. 그냥 회사원 뭐 그런 수준인 건데 그냥
요새도 그냥 막연히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너무 장난 아닌 것 아닌데?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아이가 서로의 집에 놀러 가서 특히 하나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유미가 하는 말과 하나가 얘기하는 말 그 대화가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아이라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집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근데 되게 약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되게 이 아이들이 어떤 캐릭터인지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되게 속 깊은 아이들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제 옛날 그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결혼할 거고 애도 낳을 건데 내가 저 하나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유진이 엄마 아빠처럼 안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그치. 들면서 너무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 부모도 막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거나 막 던지고 패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좀 다투고 좀 피곤해 죽겠는데 왜 또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유진이는 엄마는 아예 오지도 않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결혼하고 애도 낳을 거고 일도 그만둘 생각 없는데 지금도 바빠서 집 가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남편이 에이씨 뭐야 이렇게 하면은 또 피곤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걸 보고 엄마는 맨날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또 우리 애가 이렇게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눈물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룩 났죠. 맞아. 하나네 부모님들이 사실 그렇게 최악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되게 저는 되게 그 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되게 약간 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꾸역꾸역 맞벌이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아니,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근데 계속 이 두 부부는 서로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여유는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애들이 자꾸 여행 가자고 하고 이런 거가 되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래? 나는 이해 안 돼, 부모. 그렇게 많이 싸우는 부모는 안 돼. 그래서 결국 이혼하잖아. 빨리 이혼했어야지. 그리고 정리도 깔끔하게 밖에서 이제 싸우든 말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 그냥 방금 칠봉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짜증나 말 시키지 마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오프닝부터 내내 그 집은 그냥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애한테 진짜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는지를 그 부모들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나. 정말로. 아니 저희 부모님도 제가 중학교 1학년 이럴 때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뭐 누굴 때리거나 뭐 던지거나 이런 일 없었어요. 그냥 그들 하나네 부모님처럼 항상 싸웠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싸우니까 제가 학원 끝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집 배회하다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학원 옆에 배회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유난히 뭐 심장이 좀 더 콩닥콩닥 거린다거나 혹은 좀 심장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편하면 오늘은 집에 안 싸우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뭔가 불안해. 집에 들어가는데 그럼 싸우려나? 들어가서 싸우면 내가 이러고 약간 예측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게 반복이 됐었는데 너무 저한테는 그 중학교 때 감정이 진짜 안 좋았고 막 옆에서 조용히 손톱 깎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실수로 그냥 뭐 쿵 하는 소리 들리면 심장이 덜컹거리면서 또 약간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오프닝부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맞아. 오프닝부터 짜증나더라 나도. 안 돼, 근데 그 하나네 부모가 싸우는 그 말싸움 내용이 조금 인위적이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맞아요. 그 씨알이 없어. 정확히 싸우는 이유가 안 맞아.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약간 이런 식이야. 그 되게 막 원론적인 얘기 막 맞아. 애 낳기 싫어했잖아 라거나 절대 자식한테 그래, 하는 그런 말 맞아. 맞아. 그런 말만 안 해도 돼 칠보마 진짜. 그런 말을 하는 자세랑 진짜. 결혼했으면 근데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실제로 있죠. 있으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 세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약간 처음 이 영화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부의
말싸움으로 시작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하나의 얼굴로 시작을 하는데 약간 그 장면부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야. 어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냥 그 부부 싸움? 클리셰? 그냥 너무 클리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 가족만의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파탄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는 느낌이 그치. 사실 첫 씬부터 있어서 아쉬웠었긴 했어요. 싸우는 이유가 설정되지 않은 채 이제 그런 아니 근데 불화하는 가정 짜증나면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노트북 앞에서 라면만 먹고 있어도 짜증나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 너 왜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싸운 거는 그 노트북 앞에서 라면을 라면 먹은 먹었기 거. 때문인데 그런 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파탄나 버린 그치, 거죠. 파탄나. 모두 아, 근데 다. 좀 웃긴 게 뭐냐면 시작은 라면이잖아. 네. 결국 끝은 너는 애 낳기 싫어했잖아. 맞아. 다시 가니까. 맨날 이렇게 가. 근데 모든 가족이 그렇게 싸우더라고. 맞아. 진짜. 애 낳기 싫어했다고. 에휴. 근데 그 대사는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 오빠 캐릭터가 그러니까 사춘기지만 계속 좀 짜증나고 이러는 와중에 그 처음으로 그래도 와 잘했다 한 게 그 애 낳기 싫어했잖아. 그 뭐지 싸울 때 갑자기 그러면 맞아, 나달라 그랬어. 그렇게 맞아. 싫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잘했네. 좀 짠했어. 걔도 맞아. 나름 또 남자애라고 참고 있다가 아니 큰 애니까. 걔는 지르고 이제 울잖아 또. 사춘기니까 회피한 거죠 그냥 여자친구한테. 나 그래서 하나한테 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남자 형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통이 안 돼요. 사춘기의 남자 형제는 남이에요. 맞아. 근데 하나는 그래도 착한 아이니까 계속 오빠랑 이제 소통을 시도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데 너무 매몰차게 딱 벽을 긋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이고 진짜 그때 오빠라는 재수없게 놈이. 울어 일부러 그렇죠. 맞아. 사춘기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자매 로망이나 약간 그런 나도. 판타지 같은 게 있는데 나도. 유미 유진이가 되게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유진이도 어쨌든 그 웃기만 해도 되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인 것 같고 유미도 언니라는 책임감을 절대 내려놓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둘의 그 유대 관계가 되게 보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더 하나한테 좀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미 유진 자매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판타지야? 아니 너무 짠했어. 아, 왜냐면 진짜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짠하고 감정이입해서 눈물이 약간 고이는 장면은 유진이 유미를 보면서였거든요. 약간 언니와 여동생의 관계 서로 되게 의지하잖아요. 엄청 사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서로 그쵸. 유미는 유진이 유진이 유미니까 그래서 보면서 너무 약간 저도 자매라서 동생 생각도 나고 근데 진짜 약간 어렸을 때 자매는 엄청나게 친밀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특히나 저 집 같은 경우에 더 그럴 거고 그러니까 되게 엄청 짠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같이 막 연결이 되고 전 그 관계가 너무 부러웠어요. 집에 있는 나의 남동생도 생각나고 아니 저는 근데 유진이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육아 예능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장녀인 뭐 애가 동생한테 이거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보고 막 패널들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진짜 됐다 이러는데 정말 미디어는 그게 된 게 아니라 애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쵸, 어른들이 너는 그쵸. 언니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엄마나 아빠를 보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너무 책임감 있는 애를 보면 저도 또 눈물 나더라고요. 저렇게 맞아. 만든 어른을 죽여야 돼 여기 이러면서. 지금 짠하다니까 진짜. 셋다 아니 보면은 칠범은 외동이고 네. 나머지 다 장녀잖아요. 그쵸. 한국의 장녀 대단합니다. 진짜 장녀의 그 나도 책임감. 동생이 태어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냥 쭉 약간 겉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나 자신은 어른으로 항상 자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대학 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오히려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약간 이 장녀 컴플렉스를 탈출해야지 하면서 바뀐 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진짜 무던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유미도 되게 하나 앞에선 진짜 애기거든요. 보면 맞아. 언니 맞아. 하면서 맞아. 엄청 의지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유진이만 시선으로 돌아가면은 완벽한 언니로 언니. 변신을 해요. 맞아. 진짜 진짜. 확 변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내 생각 나고 저도 저 초등학교 때 남동생 구하고 다녔거든요. 맞고 다니면. 한 살 차인데도. 네. 덩치도 제가 작은데 막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막 맞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안 시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맞아 진짜. 그렇게 아우, 했었는데 너무 이제 공감돼. 사춘기가 모든 것을 갈라놓았죠. 맞아. 무서운 사춘기. 다들 각자의 가족 관계와 이제 비교를 또 많이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심적 고통을 조금 덜 준 동화 같은 영화여서 좋았었어요. 왜냐면 저 우리들에서는 그 초등학생들의 미묘한 감정 줄다리기를 더 겪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힘들었었기 때문에 저 선이한테 엄청 이입해가지고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쵸. 그 영화는 선희에게 감정이입을 하라고 만든 영화죠. 정말 괴로워서 솔직히 이번에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한 감정 소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딱 한 번 둘이 싸울 때만 살짝 그러고 저는 애들이 그렇게 싸우는 걸 못 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둘이 싸울 때 사실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티격태격 한 맞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시선을 내렸어요. 그치 그 시절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게 얼마나 큰 네. 건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어떤 표정을 하는지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왜 어린애가 싸울 때 그 막 가슴 콩닥콩닥하는 그 맞아, 기분 맞아. 정말 맞아. 느끼고 싶지 않아. 그걸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둘이 너무 착해서 또 금방 우야무야 되고 맞아. 친해지는 게 되게 좋았어요. 텐트가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됐잖아요. 정말. 텐트다. 부릉부릉. 자기야. 아니 양승을 예정이 거의 약간 펼쳤어. 동화줄 내려온 거였어. 햇님과 달님 같은 거였어. 저는 이 불행한 가운데 아이들은 또 아이답게 웃기도 하고 완벽하게 현실을 다 알지 못하니까 나오는 아이다운 반응 리액션들이 있고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 저는 약간 여기서 다른 영화 추천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영화를 저는 이거 보면서 엄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게 약간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어쩌면 나의 이 힘든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이다운 바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거든요. 저 그 영화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약간 이 아이들이 처한 이 쉽지 않은 환경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냥 아이를 귀여워라고 끝나지도 않고 그래 아이란 저런 존재지라는 거를 보여준 진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우리 집이 좀 아쉬웠다 보니까 그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좀 되게 이 영화 보고 아쉬웠던 게 우리들로 진짜 화제가 되고 좋은 평을 받았는데도 규모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영화 규모가. 근데 나는 이게 감독이 원해서라기보다는 투자가 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스케일이 컸어도 또는 좀 더 집요하게 디테일을 뭐 찾는다거나 아무튼 다 돈이 드는 일이죠. 그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뭘까? 이유는 뭘까? 맞아요.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도 같이 영화 본 사람이랑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인디 영화잖아요. 그걸 못 벗어났잖아요. 사실 이번 장편 영화에서도. 그래서 약간 이제 한국에서 어떤 영화가 투자를 받고 있는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이를 다루는 영화도 쉽지 않은데 또 이게 얼마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이 나오고 있고 진짜 약간 생경한 소재잖아요. 사실 영화판에서. 그랬을 때 아무리 우리들이 정말 잘 만든 영화고 수작이고 특히나 영화 평론가들한테 엄청 칭찬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작품도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이라고 했을 때 되게 투자 받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돈이 크니까. 어디서 인터뷰인가 봤는데 되게 스케일 큰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업- 등장하는 매드맥스 같은 걸 해보고 싶다고. 매드맥스요? 아, 너무 그럴 것 어, 같아. 아니야? 너무 그럴 것 같아. 나 그러면 어. 개인 투자자로 투자할 거야. 진짜로 해주세요. 매드맥스. 맞아. 겁나 얼마나 재밌겠네. 재밌어. 구니스랑 다른 거죠? 아니 뭐 맥스를 하나가 맥스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개멋있겠네. 디스토피아에서 그냥 막 근데 계란 요리 맞아.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이런 계란 영화가 디스토피아 계란 있는 게 요리. 너무 좋거든요. 음. 이런 시선으로 이런 소재를 하는 감독이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응원을 하고 싶은데 이 소재로는 이렇게 계속 투자를 못 받고 좀 되게 허덕거리면서 연출을 해야 하고 그래서 퀄리티가 좀 아쉽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감독이 지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지치지 마세요. 저리가 진짜. 있답니다. 약간 진짜 여자애들 많이 나오는 개쩌는 모험 영화 같은 거 그래. 하나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다. 매드맥스가 아니라 막 매드선이 이런 걸 하는 거야. 매드슨. 아니 근데 진짜 콘텐츠 우리 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감독들마다 꾸준히 잡고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그리고 선명한 감독일수록 존경스러운 게 있잖아요. 또 한국의 감독들 중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감독의 세계관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 몇 명 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대부분 많지 그냥 않아요. 상업 영화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약간 윤가은 감독이 그 와중에 여성 감독인데다가 되게 꾸준하게 어떤 문제의식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이 다시 잊고 있었던 나의 관심과 나의 질문에 대해서 새삼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독들은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그거 세계가 확장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견하면 그게 되게 뿌듯해요. 그냥 보는 사람 입장으로. 이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된 좋은 점을 내가 봤다. 그럼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죽기 전에 혹은 한 번쯤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라던가 뭐 관계라던가 뭐 고민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다 비슷하겠지만 거의 사람 관계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사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제 주변에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들 어쨌든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을 진심으로 싫어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비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욕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흥미로워하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 같다. 저도 되게 그런 편이거든요. 놓지 못하는 거죠, 그걸. 계속 포기하면 편한데.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어떤 맞아요. 사람들을 관찰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세계를 담는다는 거 있잖아요. 전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들을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 집에서 아쉬운 걸 느끼면서 진짜 아이의 세계를 어른이 그려낸다는 건 정말 힘들구나. 그 또 한 가지는 이게 아이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 아이가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잘 만들어진 아이들의 세계는 오히려 어른들이 봤을 때 더 다가오는 게 크고 맞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힘든 길을 간다, 이 감독도. 되게 완전 낯선 타자잖아요. 사실 아이라는 존재는. 그쵸. 타자에 대한 그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주제인데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른들 위한 영화 같아요. 어른들을 위한 영화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늘 영화에 볼 때마다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이 좀 느껴져요. 저한테 감독이 뒤에 있어요라는 의미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예전에 우리들 보고 난 뒤에 제가 너무 이 감정적인 그런 많이 받아서 그 우리들을
본 초등학교 3명 분들을 인터뷰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래요? 아까 꽁치리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어른들을 위한 영화라서 그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놓은 영화인 거잖아요. 결국은 재현해 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딱 100% 이해하지는 사실을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인터뷰까지 응해주실 분들이다 보니까 성격이 좀 더 이렇게 인싸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감을 못하면 아예 못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되게 좋았던 게 선의의 이입을 해서 짠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가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쵸. 혹은 방관자 저는 방관자라는 그거 느낀 것도 되게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좀 모른 척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거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그 나이 때는 자기가 방관자라고 인지하기도 어렵고 방관자라는 표현 자체도 되게 이제 엄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그지. 그러니까 모를 수 그게 있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로소 어른이 됐을 때 혹은 제3자가 됐을 때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영화에선 바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진짜 선의 같은 상황에 지금 딱 처해 있는 친구가 아니고서야는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도 이제 막연히 어린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가서 인터뷰하면은 뭐 누구 울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었고 막 공감해서 너무 막 뭐 이렇게 뭐 제가 너무 성찰하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른의 반응을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했을 때는 반에 있는 은따나 왕따 얘기를 이제 너무 해맑게 꺼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어른을 위한 영화 같다.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어른들이 이 영화 보고 많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맞아. 있어서. 자기 자녀나 저는 약간 유민의 자매같이 좀 부모님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저 혼자 알아서 잘 큰 케이스인데 조금씩 나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나도 저랬는데 저런 걸 느꼈는데 이런 거. 맞아. 저도 그 가족에 좀 더 이입을 했던 게 전 외동인데 엄마 아빠 다 맞벌이 했거든요. 근데 뭐 집에 만약 열쇠를 안 가져왔다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항상 엄마 아빠 바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치. 그러면은 저도 막 한 10통하고 한 번 받으면 왜 이렇게 아이고.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맞아. 하는데 똑같아. 그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우 옛날에 나도 저랬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아빠가 전화만 해도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해? 그때는 그렇게 됐었죠. 아주 그런 게 있다. 어릴 때는 한창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약간 여유가 생겨. 맞아. 그때부터 정말. 다 큰 내 자식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저는 20살이 넘어서 그런 아이한테 줘야 되는 관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귀찮은 거예요. 마치 사춘기에 부모와 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그냥 관심을 좀 많이 주시는 걸로 하고 어릴 때 관심 많이 줘야 돼. 성인 때는 이미 늦었다. 맞아. 보내줘라.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어른의 삶이란 게 그러니까 정말 아니, 녹록지 않잖아요. 낳지 맙시다. 이러니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지 지금. 난 그래서 그 근데 부모처럼 될 것 같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인 부모의 문제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이 정말 큰 맞아요. 문제다. 그래 아니 문제입니다. 그렇게 유미유진이 방치되고 있었을 때 아이돌봄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집주인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만든 이 음. 사회 자체가 이 사회가 문제고. 정말 아이돌봄도 허점이 있다. 아니 허점은 있지만 그걸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가 전혀 그래 실효성이 이제 없네요. 부모가 맞벌일 경우 애들 방학 때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학년일 정부가 때. 정말 각성해야 돼. 그래. 그래 이건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야. 현상을 담았다. 그리고 꼭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해라. 어서. 그래. 사회적에 진짜 정말 이 악물고 바꿔야 되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출산율 진짜 이렇게 떨어진 거에 되게 잘 이런 시대상을 진짜 반영하는 영화 같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를 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떤 해결도 되지 않고 그냥 되게 이 현상을 너무 그냥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게 단순히 한 부모의 책임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어른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대통령도 어른이니까요. 아무튼 정부도 그렇고. 근데 진짜 그런 면에서 전 또 이 영화가 아쉬운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왜? 그러니까 난 이 좋았는데. 아이의 하나와 유진 유미의 관계를 집중한 거는 좋긴 했는데 이 상황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양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데는 전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독님에게 기대가 컸었나 봐요. 맞아. 기대가 큰 만큼. 그랬을 수도 있고 맞아요. 우리들을 너무 재밌게 봐서 기대했던 것도 있고 다음 편 더 재밌겠죠. 맞아. 음,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아쉬움이 많았던 07위부터 좋은 말로 끝내야죠. 좋은 한 줄 정도? 뭐 마무리? 감독님이 이 우리 시리즈들 우리들과 우리 집으로 이어지는 이 세계관을 잘 발전시키셔서 세 번째 영화를 내시길 되게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우리 집을 보고 저처럼 아쉬움이 가득한 분들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고 감독의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보시기를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게 근데 우리 집이면은 다음에는 우리나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수신 제국 아니, 우리 남한과 학교. 북한이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우리네. 우리네? 우리가 우리 가문 뭐 이런 거? 우리들이고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우리 학교. 아,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다. 맞아. 학교 이야기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근데 괜찮네. 7번 해볼까요? 저는 그 아이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나면서 펑펑 울었지만 이게 약간 뭐 마냥 슬프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돌아갈 때는 뭔가 찝찝하지 않고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던 영화라서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조금 아쉬워서 찜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들을 꼭 안 보셨으면 우리들을 꼭 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감독님 제가 감독님한테 약간 영상 편지 쓰는 느낌. 저 무료로 봤거든요. 무료? 그 어떤 이벤트에서 감독님한테 편지 써서 표 주는 거에 해서 저 했거든요. 얼마나 구구절절 썼길래. 저 구구절절 아주 멍멍문 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그냥 윤가은 감독님의 존재 자체가 되게 이 한국 영화판에서는 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다음 작품 너무 보고 싶다고 막 구구절절 썼더니 한 번도 이런 거 당첨돼 본 적이 없는 당첨이 됐어요. 몇 명 되는 건데요? 저 포함해서 2명 볼 수 있게. 전체요? 전체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보고 왔는데 아무튼 다음 작품 또 저는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가은 감독님 화이팅! 뭐 저는 뭐 매드 선이가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응원을 할 거고요. 매드 선이 투자 폼이 열린다면 저는 기꺼이 참여할 거고. 크라우드 그냥- 펀딩 하셔야겠어요. 그냥 언젠가는 그냥 그런 스케일 큰 아이들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맞아.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도 얘기거리가 많은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